SVB 파산과 세계 경제 대혼란 속에 부자 될 기회.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행 파산, 금리 인상 중단, 긍정적이나 건설업이 긴장하는 이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위기설, 크레디트 스위스 유동성 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미국이 금리를 하향 안정화할 명분이 생겨 국내 부동산의 매수 심리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다만 파사은행이 추가로 나오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외 공략을 본격화하는 국내 건설사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 기준으로 이번 사태는 국내 건설업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우세할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과 유럽이 빠르게 진화해 나서 개별 은행의 유동성 위기로 마무리되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중단은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 부동산 매수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반등론과 하락론 논쟁이 팽팽하다. 같은 지수에도 아전 인수식 해석이 되고 있다. 그 상황은 여러분들도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보면 지난주 0.03% 오르며 서울에서 유일하게 상승 전환했던 송파구는 다시 마이너스 0.01%로 다시 하락 전환했다. 광진구는 지난 20일부터 3주째 하락세를 보이더니 이번 주에는 다시 낙폭을 줄이고 전주 마이너스 0.31%보다 0.03% 감소한 마이너스 0.34%를 기록했다. 지금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반등론이냐 하락론이냐 계속 지금 논쟁을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어느 분은 상승할 거라고 하고 어느 분은 좀 하락할 거라고 하고 있죠. 고준석 제2에드 투자자문 대표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반등의 전초 단계로 봐도 무방하다. 일상 규제 완화에 이어 금리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내 집 마련에 수요자들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김인만 경제연구소장은 바닥을 다졌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 낙폭이 줄어드는 것도 그간 집값이 크게 떨어진 뒤 매수가 일비 생긴 영향이고 여전히 소득 대비 너무 높고 금리에 대한 변수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반등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죠. 그럼 데이터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맞는지. 그럼 일단 서울 데이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추이를 보면 계속 데이터가 3년치 데이터인데 21년 하반기부터 그렇죠? 본격적으로는 22년 중후반기부터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이 캔들 차트, 캔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데이터들이 계속 빠지고 있죠. 그리고 투자 점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점수를 보면 지금 투자 점수가 굉장히 지금 낮습니다. 그렇죠? 투자 점수를 보면 45점. 그런데 평균은 65점입니다. 그래서 65점 이상이 되는 시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가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낮아서 메리트가 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45.5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가격 흐름을 봐도 전세가와 매매가와 전세가가 최근 한 1년치 데이터를 보면 하락을 하다가 잠시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을 하다가 잠시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것보단 계속 이렇게 매주 분석을 하는 게 옳은 그런 방향입니다. 전세 대비 저평가를 보더라도 전세 대비 저평가가 지금 굉장히 평균이 마이너스 23.1%인데 아래로 내려와 있죠. 적어도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 저평가 소득 대비 저평가 평균 18.6인데 지금 현재 24.1입니다. 이게 더 이렇게 내려와야 되죠. 그리고 전세가율도 지금 47.6%인데 평균 60.2%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택 구매로 주식도 28이죠. 보통 평균이 52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트렌드를 보일 때 여기에서 트렌드를 다 확실하게 보일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하나도 좋은 지수가 없다. 지금은 분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입주 물량을 보면 서울이 올해가 28,454세대, 보통 37,000세대니까요. 올해 입주량이 없는 거죠. 하지만 강남에는 한 14,000세대가 있죠. 그래서 강남은 있지만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은 아니다. 내년, 후년 계속 입주 물량은 적습니다. 평균보다. 근데 미분양이 서울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996호까지 갔죠. 서울이 가장 많을 때가 한 4,000호까지 가는 건데 금방 갈 것 같습니다. 4,000호까지.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고 분양 물량이 많아야지 가는데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한 2,000호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에 미분양이 많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좀 증가를 했죠. 이게 거래량인데 1월 달에 1,400, 지금 2월 달에 2,100. 그리고 작년에는 한 6개월간 다 한 600에서 700건이었죠. 서울은 보통 한 5,000건이 보통 평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0건이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아직 살아난 건 아니다. 그런데 좀 매물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물이 54,000건까지요. 매물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섣불리 지금 뛰어들기에는 좀 리스크가 아주 크다. 주간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데이터는 서울 매매 변동률이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29, 전세는 마이너스 0.45에서 마이너스 0.44, 계속 하락폭이 큽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는 전주 대비 마이너스 0.33, 전세는 마이너스 0.32, 경기도가 마이너스 0.36에서 마이너스 0.53으로 하락률이 더 커졌고, 전세도 마이너스 0.38에서 마이너스 0.39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대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죠. 수도권 5개 광역시 전국도 다시 데이터들이 꺾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경기도가 마이너스 0.53, 인천이 마이너스 0.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앞에서 정리해드렸지만 서울 매매 가장 하락폭이 큰 곳은 광진이 마이너스 0.67, 은평 마이너스 0.53, 금천 마이너스 0.47, 성북 마이너스 0.42, 그리고 경기 인천은 동두천이 마이너스 2.31, 수원이 마이너스 1.43, 고양 일산이
서구가 마이너스 1.27, 공포가 마이너스 0.93, 화성이 마이너스 0.89로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아직 수도권, 서울,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전세가를 보더라도 서울 전세가가 마이너스 0.44, 하락폭이 크죠. 그리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가 마이너스 0.31, 그리고 전국 전세가격 전체 대비 마이너스 0.32로 하락폭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수도권은 마이너스 0.41. 그래서 전세 가격을 보더라도 전세 가격의 폭은 줄었지만 아직도 하락폭이 큰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32에 인천이 마이너스 0.46, 대구가 마이너스 0.45입니다. 그리고 전세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44% 하락이 됐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강북이 마이너스 0.95, 송파가 마이너스 0.79, 구로가 마이너스 0.69. 이렇게 전세가가 하락폭이 지속될 때는 절대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경기 인천 보면 경기도 동두천이 마이너스 1.95, 일산 서구가 마이너스 1, 의정부 마이너스 0.74, 오산 마이너스 0.65, 고양 마이너스 0.59. 역시 하락폭이 수도권도 아주 큽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입니다. 서울이 26.7로 매수자는 적고 매도자의 문의가 많은 침체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작년 말부터 20에서 26.7로 다소 좀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00일 때가 매도자랑 매수자가 동동할 때니까 거의 74의 갭이 있는 거죠. 인천, 경기도 계속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도 동일한 경향이 지금 유지되고 있죠. 절대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고 올해까지는 올해 중반까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인생은 물들기입니다. 어떤 색깔로 물들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칭찬과 격려로 물들이세요. 고마운 마음과 감사로 물들이세요. 사랑과 행복으로 물들이세요. 소망과 기쁨으로 물들이세요. 오늘은 칭찬으로 물들이는 하루가 되길 빕니다. 언제 들어도 새로운 것이 칭찬입니다. 책망 중에서 가장 놀라운 책망은 칭찬입니다. 인생을 승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칭찬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칭찬의 언어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면 두 달은 살 수 있다 라고 마크 트웨일은 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칭찬은 칭찬을 낳습니다. 비난이 명수가 되지 말고 칭찬이 명수가 되세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비난도 배우는 것입니다. 비난도 습관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